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호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매주 월요일날 새벽 6시에 전화 연결이고요. 다시 보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역전의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또 악화가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점 금지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 1%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 부양책 발표가 나오고 국제유가도 좀 올라가니까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근데 지난주에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 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그때는 참 분석이 어려워요, 진짜로. 자, 어쨌든 여기다가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장막판까지 사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됐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유럽 쪽에서는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EU 그리고 영국 간의 브렉시트 관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최근에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서 비상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13일까지 지금 뭐 협상 시점 연장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13일 어제였고 어떻게 된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제법 크게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노딜 되면 솔직히 영국 진해가 문제지, 그죠? 예. 아무튼 이거야 뭐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 쪽을 좀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악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악화가 바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똑같은 악재가 나왔는데 이건 부담감으로 또 지수가 빠졌어요. 어쨌든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휴회 없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의지를 계속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자, 달러화를 좀 보면은 고용지표 둔화가 나오면서 일단 인덱스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유로화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파운드화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ICC상 국제유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라크 유전 지역 테러가 지속되면서요 2.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가요 지난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50 넘어섰거든요. 이건 조금 포인트 잡아볼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유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달러로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에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원유가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브렌트유가. 모르겠어요. 지금 브렌트유는 또 북해산 브렌트유를 가지고 저 또 영국 위에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조금 분석을 좀 더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NDF 여교환율 1개월물은 1088원 정도로, 이걸 반영하면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원 정도 하락 출발해야 돼요. 그럼 지수는 올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일단 오후장 근처 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MSCI 한국 ETF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0.5에서 1% 정도 상승 출발로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제가 턴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오늘 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딱 뭔가 느낌이 확 오지는 않는데, 보수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마감한 증시에서요 좀 확인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단 어쨌든 이제 연말로 들어간 시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세팅만 잘 해놓으면 매달 거의 배당을 있어요. 뭐 분기마다 받을 수 있고 반기마다 매달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배당주 투자에 대한 뭔가 딱 이미지가 우리나라처럼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이 많고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배당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뭐 딱히 그런 건 없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같이 미국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알트리아 그룹이죠. MO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알트리아 그룹 MO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담배, 주류, 그리고 이제 대마초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각 주에서 주별로 이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돼서 대마초를 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전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통과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어쨌든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통과가 됐어요. 물론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면 상원은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뭐 떨구긴 떨구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뭔가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트리아 그룹, 그래서 제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주가도 괜찮고,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8.64%나 돼요. 되게 높죠. 배당률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리아 그룹은 참고로 배당이 1월, 4월, 7월, 10월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에 배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제 소개로 M호를 매수하신 분들은 10월 배당은 받으셨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분석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두 가지입니다. 엑슨모빌 그리고 AT&T.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둘 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에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어서 기업 설명 길게 드릴 필요 없었는데 일단 포인트만 좀 짧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슨모빌이에요. 티커는 XOM이고요. NYSE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유명,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잖아요. 1870년도 설립.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재단, 그 시카고 대학교의 그 록펠러 맞아요. 자, 미국 석유 가스 회사고요. 1999년도 11월 달에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가 엑슨 모빌을 835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엑슨 모빌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했어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95% 정도 나옵니다. 배당월은 3월, 6월, 9월, 12월 매분기 마지막 달에 배당이 예정되는 기업이고요. 분기마다 한번 하니까 세팅해야 또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자, 그러면 야,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되니까 1년에 4번 나누면은 야, 한 번에 분기마다 2%씩 주네.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물론 거기서 이제 세금 떼야 되지만 어쨌든 세금 떼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볼게요.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원유값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S&P 500에서 또 제외되는 수모도 겪었고 다우존스에서 이제 제외되는 수모도 겪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컷을 안 합니다. 배당 컷은 이제 배당을 올해는 못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배당금 지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누가 봐도 유가는 바닥권이죠. 예,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거니까 엑슨모빌은 편안하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자, 두 번째 AT&T 볼게요. 티커는 T고요. 티커 굉장히 쉽네요. T 그리고 NYSE 상장입니다. 자, 본 기업은 미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기업.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행기 모드를 바꾸고 이제 땅 보일 때쯤에 이제 비행기 모드 딱 끄면은 바로 뭐가 뜹니까? AT&T가 뜨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연결되는 통신사입니다. 자, 배당금 지급을 2월, 5월, 8월, 11월 배당률은 7에서 8%. 되게 잘 나오죠. 사실 최근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기업을 좀 늘려가면서 이제 통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진행하고 그리고 5G 쪽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기업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부채율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당이 이번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35년 동안 쌓은 배당 귀족주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그냥 이제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엘리엇 펀드도 이제 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 인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AT&T 배당률 7에서 8% 정도 되는 기업, 그리고 엑슨모빌 배당률 한 8% 정도 나오는 기업 두 개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으시면 투자를 하시되 절대로 몰빵 투자 금지, 종목당 비중은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오늘 저녁 때 미국에서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요. 538명 중 270표를 얻으면 대통령 확정, 이건데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로 이제 막 서로 인단 뺏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승패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 또 따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투표에서 270표 이상, 뭐 절반 이상 얻어가면 대통령이 확정된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부터 수요일 16일까지 FOMC 회의 있어요. 그리고 12월달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10월에 기업 재고, 11월에 도매 판매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11월 주택 착공 건수, 12월 필라델피아 연중 전망,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11월 선행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그리고 목요일에요. 목요일에 미국에서 백신 관련, 그 화이자 쪽 백신 관련 심사가 나오겠죠?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시장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성원 대표였습니다.